네, 쉽고 자세한 중세국어 설명 들어갈게요. 선생님이 총 4강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에서 글자를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이거를 제자 원리라고 합니다. 글자를 만드는 원리. 훈민정음, 자, 처음에 이런 글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이런 글자가 있어요. 방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이렇게 처음에 오는 얘를 우리가 초성이라고 하고, 중간에 오는 얘를 중성이라고 하고, 받침에 오는 이 친구를 종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초성과 종성은요, 둘 다 자음이에요. 그쵸? 그리고 중성은 모음입니다. 그래서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만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초성을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중성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종성은요, 이미 초성에서 자음을 만들었잖아요. 초성에서 만든 자음을 종성에 다시 쓴다. 그래서 종성, 종성은 초성을 다시 쓰겠다. 그래서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합니다. 자, 부용이라는 단어는 조금 쉽게 말하면 재활용한다는 얘기예요. 초성에 만든 자음을 종성에도 쓰겠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초성, 그러니까 자음에 대한 설명부터 가볼게요. 자음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자음은요, 우선 이렇게 사람의 옆모습 있다고 치고, 여기 윗니, 입천장, 얘는 아랫니라고 할게요. 이 윗니도 사실은 여기까지 있겠지만 설명을 위해서 제가 앞니만 그렸습니다. 이건 혀예요. 자, 이때 처음 자음을 만들 때에는 이 그림에서 보고 있는, 자, 이것들이 우리가 소리를 내는 발음 기관이죠. 이 발음 기관에 각각의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그 위치에서 나는 소리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자,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땄는데 어떤 위치? 소리가 나는 위치, 조음 위치의 모양을 본땄어요. 무슨 뜻이냐? 자, 입술에서 무 소리가 나죠? 입술은 사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무. 입술 소리는 네모나게 그렸고, 그 다음에 소리는 여기 목구멍을 본따서 동그랗게, 그 다음에 자, 할 때는 우리가 어금니, 위에 어금니와 아래 어금니가 같이 만나서 하게 되거든요. 여기. 그 다음에 하면 혀끝이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윗니에 닿아서 니은 모양. 그 다음에 스 하면 이 혀끝과 윗니 사이로 이렇게 바람이 나가서 스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자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소리 나는 위치, 가 각각 어느 위치의 모양을 본땄나? 어금니, 그 다음에 혀, 그리고 입술, 그리고 치아, 그 다음에 목구멍의 모양을 본땄기 때문에 얘를 아음이라 하고요. 한자로 얘를 설음이라 하고, 이 친구를 순음이라 하고, 얘를 치음, 치아 할 때 얘를 후음, 이렇게 부릅니다. 자, 각각의 요 한자 명칭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소리가 조금 강해지면,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더 강한 소리 느보다 조금 더 강한 소리 그리고 그 다음에
브, 프, 스, 즈, 츠, 으, 흐 사이에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위에 획이 하나만 있는 이런 히읗도 존재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리가 더해지면서 모양도 더해졌으니까 획이 더해졌으니까 이 친구들은 가획자라고 부릅니다. 가획자. 사실 선생님이 이 친구 발음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었는데 요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이것도 서울 사투리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서울에 와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일요일 이렇게 발음하는 친구들이 있어. 일요일 이렇게 발음하는. 자, 요 발음이 좀 여린 히읗과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여린 히읗이라고 했죠. 히읗은 히읗인데 조금 더 약한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체자라고 있어요. 이체. 자, 이체라는 건 모양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양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요 위치에서 나는 소리이긴 한데 요 위치에서 나는 소리이긴 한데 가획자처럼 소리가 강해져서 획을 더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기본자보다 더 약한 소리이거나 또는 부드러운 소리들. 그래서 이 채자는 모양도, 자, 소리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다. 소리와 모양이 다른 글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린 친구 이름은 시옷보다 좀 더 약하거든요. 그래서 치음보다 약해서 반, 2분의 1, 반치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긴 친구는 지금은 더 이상 쓰지 않는 예전에만 썼던 이응이기 때문에 옛 이응이라고 합니다. 옛 이응. 필기를 선생님이 예쁘게 하고 싶은데 자리 배치를 조금 잘못했어요. 자, 우리 학생들은 조금 종이를 넓게 써서 필기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그 자음을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자음의 운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자음은요, 기본자와 가획자와 이체자를 단독으로 쓰기도 하지만 또 나란히 붙여 쓰기도 하고요. 또 위아래로 이어 쓰기도 했습니다. 요 쓰기라는 말은 글자를 쓴다는 게 아니라 활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나란히 쓰는 것을 한자로 병서, 위아래로 쓰는 것을 연서라고 하는데요. 병서는요, 각자 병서와 합용병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름이 조금 헷갈리는 게 각자 병서는 같은 자음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거거든. 끄뜨 뿌스 쯔 이런 소리. 근데 끄뜨 뿌스 쯔가 각자 병서라고 하니까 따로따로 좀 연결이 잘 안 되나 봐. 자, 합용병서를 먼저 외우시면 편해요. 합용이라는 건 함께 쓰다, 같이 쓰다, 즉 서로 다른 애들을 묶어서 쓰는 경우예요. 서로 다른 애들을 묶어서 쓰는 게 합용병서니까 각자 병서는 같은 걸 쓰는 거구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합용병서는 이렇게 시옷이 앞에 오는 자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읍이 앞에 오는 자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개 오는 애도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이 사실 제각각 다릅니다. 이걸 그냥 합용병서야, 그리고 뒤에 오는 걸 된소리로 발음하면 돼,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걸 조금 더 뜯어서 얘기해 볼게요. 자, 합용병서는요, 중세국어 때에도 얘네들은 뒤에 오는 그드브를 그, 뜨, 뿌로
발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걸 된소리로 발음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비읍과 이렇게 비읍, 디귿, 비읍, 시옷 이렇게 비읍 계열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한 번에 둘 다 발음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자,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사실 이 친구가 지금의 쌀입니다. 쌀이요. 그런데 그 해에 난 쌀. 그 다음에 조라는 곡식이 있어요. 그쵸? 조로 된 쌀의 이름이 현대국어에 햅쌀, 그 다음에 좁쌀 이라는 걸 보면, 아, 이때의 요 비읍과 비읍이 둘 다 발음됐었기 때문에 지금의 햅쌀과 좁쌀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비읍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아마도 얘네는 둘 다 발음한다는 게 비읍 다음에 뒤에를 된소리로, 자, 비읍 다음에 뒤에를 된소리로 이렇게 발음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앞에 비읍 그리고 뒤에 기역을 된소리로 발음했을 것이다. 이렇게 발음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얘는 이렇게 둘 다 발음되기 때문에 어두 자음군에 속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두 자음군이라고 하지 않아요 라고 깊게 설명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어두자음군이 뭔지 해결을 해야 되겠지. 자, 어두자음군은요, 이렇게 자음에 무리라는 게 2개 이상이죠. 2개 이상이 글자의 초성에 오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두자음군이라는 건 자음의 무리가 글자의 초성에 오면 그렇게 부른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두자음군이라고 하지만 이 경우는 어두자음군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나누어서 설명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는 알고 갑시다. 그 다음에 연서. 오늘은 연서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자, 연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입술 소리에만 해당합니다. 입술 소리는 무 계열이죠. 무, 프, 프, 뿌. 요 입술 소리 친구들이 밑에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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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이 오면 조금 더 약한 소리, 그래서 순경음, 미음, 순경음, 비읍, 순경음, 피읍, 순경음, 쌍비읍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술 소리, 순음에서만 활용되는 자음 운용법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거의 어두자음군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어두자음군이 적용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공통으로 모두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암기하고 그 다음 영상으로 갈게요.